오늘은 좀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자분 충치가 있어서 단순한 필링 치료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필링이 씹을 때 약간 불편하다, 약간 높다 해서 다시 오셔서 제가 조정해드렸어요. 그랬는데 필링이 씹는 거는, 닿는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며칠 후에 입이 안 벌어진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밥을 못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 상에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입을 한번 벌려 보시라고 했더니 요 정도밖에 안 벌려지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그러니까 숟가락이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더 패닉 상태가 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기분이니까 패닉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죠. 그러면 절망감으로 들어가죠. 근데 입은 벌리지 못하죠. 입을 벌리려고 그러면은 이 전체 근육에 통증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 세트를 먼저 바꿔드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일상적으로 입을 다무는, 턱을 다무는 근육, 폐구근이라고 그러죠. 폐구근을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힘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시간도 길고, 밤에 이를 많이 물고, 밤에 이를 많이 갈고. 그래서 이가 닿아 있는 시간도 길고요. 근육도 늘 피곤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필링이 약간 높고 불편하고 씹을 때 시큰시큰한 느낌이 생기면서요. 그분이 더 근육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간의 느낌, 높은 느낌을 본인도 모르게 평평하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 이를 더 가시게 돼요. 근데 필링이라는 재질이, 컴포지 레진이라는 재질이 그렇게 쉽게 조정이 저절로 되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탁탁 치는 동안 치면 칠수록 그 밑에 필링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충치 제거를 하고 필링을 다져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부분은 실제로는 시큰시큰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간이라도 높으면 계속 충격이 가해지겠죠. 우리는 이렇게만 쓰는 거 아니고 치아를 이런 식으로 갈아서 음식을 씹는데 더 단단한 음식, 더 질긴 음식, 더 얇은 음식을 씹을수록 그 부분 더 시큰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시큰거림이 발생하면 그 바닥에 있는 이 센시티브한 표면에 이제는 그 표면 자체의 센시티비티가, 민감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때렸을 땐 처음에는 별 아무 느낌이 없죠. 그러지만 계속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멍이 들죠. 멍든 부분은 살짝만 눌러도 아프죠. 그것이 더 지속되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살짝만 닿아도 아픈 거예요. 그런 상태가 그 균형, 그 전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균형이 깨지면 센시티비티로, 그 다음에 불편감으로
치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시켰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떻게 균형을 만드냐 하면 이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아가 작게 씹으면요, 여기서부터 뒤에 반대쪽까지 항상 치아가 잘 닿게끔, 아주 긴밀하게 닿게끔, 그래야 편안한 느낌이 생기게끔 우리가 살아오는 겁니다. 근데 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아 모양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치아 하나가, 그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치아 하나만 보면 마치 치아 뿌리에 이렇게 스프링이, 아주 가느다란 스프링이 붙어 있는 것처럼 치아는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임의 여지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허용이 되는 그런 생물학적 특성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약간의 움직임이 허락되는 위아래 치아들이 맞붙어서 충격 흡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더 긴밀하게 맞으면서 음식을 계속 이런 식으로 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되고. 그러지만 애초에 치아들 위에 이제 두 번째 대구치까지 보면 위에 14개, 아래 14개의 치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일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 웬만하면 끝에서 끝까지 편안하게 닿는 느낌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씹을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모든 면이 이분하게 최대한 많은 면적이, 많은 치아의 부분들이 서로가 긴밀하게 잘 맞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치아들이 씹을 때마다 잘 맞으려면 위아래 치아가 눌려줘서 맞춰줘야 되고요. 치아 위치를 가장 잘 맞는 위치로, 그거를 maximum intercuspizzation이라고는 해요. 최대 교합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르고 밀고 갈고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을 때 이 4개 다리가 있는 의자에 앉았는데 하나만 이렇게 삐죽이 내려와 있어요.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그 의자는 이런 모션이 생기죠. 그래서 불안한 감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는 길이를 맞추면 되잖아요. 긴 거를 조절해서 맞추든지 갈든지 해서 이 끄떡거림을 없애버리면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의자 같은 경우는 치아처럼 그렇게 이런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나사가 풀려서 또는 그 바닥이 한쪽이 점점 패이거나 깎여서 4개의 의자가 다리가 똑같이 안 닿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면 끄떡거림이 없는 자리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감이 있을 때는 우리는 갈든지 해서 인위적으로 맞춰요. 그래야 앉았을 때의 느낌이 편안하게 되죠. 안 그러면 의자가 한쪽으로 기우뚱기우뚱해서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치아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끝에서 끝까지 잘 안 맞을 때는 먼저 닿는 치아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리고 알게 모르게 튀어나온 치아를
밀어 넣고 싶어 하는 어, 의도가 생기게 되고요. 목적이 생기면서 또 밤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습관과 함께 그리고 나의 무의식으로 생각이 이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높아? 그러면 갈아서 편안하게 만들어. 그런 허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밤에 열심히들 갑니다, 일을. 이제 그 과정을 매일, 그리고 매일 밤 하게 되면 80년 동안에는 치아의 마모는 이제 치아가 반 이상 없어지든지 아니면 힘이 특히 많이 받는 뒤쪽 치아는 깨지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필링을 했을 때 아주 약간이라도 불편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 근육이요, 쉴 새 없이 스테이블한 상태, 이분하게 만드는,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해왔는데 어느덧 느닷없이 한 곳이 약간이라도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있으면 갈게 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포지 레진이라는 그 재료는 그렇게 쉽게 달 수가 없어요.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필링 부분을 계속 치면 결국은 치아 자체가 불편해지고요, 센시티브해지고, 그거를 넘어서면 치아에 통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뭔가 하나가 높으면 불편해지니까 당연히 그라인딩 작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치아는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치아는 살짝의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연속된 힘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누르면 치아는 서서히 움직일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안으로도 마찬가지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치아의 위치는 약한 연속된 힘으로 계속 힘을 가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 원리를 일반 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룻밤에 갈아서 편안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에 안 되죠. 그 다음에 통증이 시작되죠. 씹을 때마다 불편해지죠. 씹을 때는 그래서 반대쪽으로 씹게 되겠죠. 하지만 불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밤에는 더 갈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커지겠죠. 통증이 커지면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통증이 어딘가 있으면요, 근육은 자연적으로 수축하게 돼 있어요. 웅크리게 돼 있어요. 어떤 위험을 맞닿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플 때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허리가 아플 때도 허리 주변에 근육,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몸 전체가요,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치통이 있을 때는, 사실은 치통이 있을 때는 치아를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밤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통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이 근육이 다시 작동을 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그러면 치통이 있는 치아는 그 다음날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턱 근육, 폐구근, 입을 다무는 근육 자체는 갈수록 강화되고 갈수록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오픈하기가, 힘을 빼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급성으로 되면 급성 클로즈 락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급성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만성적으로 이 근육을 피로하게끔
계속 써 왔을 때 약간의 차이, 그 균형감을 잠깐 잃게 하는 치료라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클로즈 락이 급성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알게 되면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패닉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지속되고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급성으로 수축하면서 염증 상태가 되고 긴장을 하고 통증을 일으키게 될 때는 우리가 뭘 하죠? 일단 소염 진통제를 처음에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얼음찜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얼음찜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근육을 쉬게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쉬는 거예요. 쉬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트레칭을 천천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마사지를 조금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진통제 드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높은 필링 조금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힘 빼시라는 거, 이런 교육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밖에 벌리지 못하는 그 환자분한테요, 입을 벌려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환자분이 이 정도까지 가고요, 아파서 벌리지를 못해요. 자, 그러지만 아파서 벌리지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허벅지 운동 안 하던 점프 같은 거를, 아니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갑자기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배 아니면 허벅지 근육에 통증이 이제 생기죠. 근육통이 생기면서요, 그 근육통 때문에 근육에 파이버가 있죠. 파이버들이 한번 수축이 되면 이게 링크가 잘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었을 때 힘을 주는 것보다는 통증으로 인해서 힘 주기가 힘들어져요. 본인이 그만큼 하지도 못하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허벅지 근육, 배 근육은요, 그래도 근육이 큼직큼직하고 둔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얼굴 턱 근육은 근육들이 작고요, 굉장히 민감한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느꼈을 때 이 근육의 말을 전적으로 내가 복종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데 좀 아프잖아요. 더 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에 무슨 큰 일이 생길까 봐 벌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벌리는 근육 있죠? 입을 벌리는 근육은 여기 근육과 이 안쪽에 일부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그룹들이 작아요. 근데 입을 다무는 근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을 다무는 근육들이 대부분이에요. 근육의 종류와 그룹들이 훨씬 많고요. 입을 다무는 근육, 그 다음에 입을 벌리는 근육들은 종류도 적고 힘도 적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이 근육 쓰는 거를 훨씬 많이 하고 세게 하죠. 입을 벌리는 근육은 하품을 하든지 큰 음식, 부피가 큰 음식을 먹을 때 한 번씩 벌리는 거 외에는 거의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을 물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급성으로 더 많이 물게 되는 상황에서 입을 벌리려고 하면 이 힘 작고 얼마 안 되는 입을 벌리는 근육, 개구근이 이 엄청난 힘을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입을 다무는 근육을 결코 이기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다가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리다가 아프다고 해서 못 벌리는 것도 있지만 안 벌립니다. 근데 근육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로스 링킹이 되는 파이버들이 있거든요. 액틴, 마이오신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근육은 이렇게 파이버들이 겹치면서 수축이 되고 겹치는 게 풀어지면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스트레칭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꼬여 있고 뭉쳐 있는 그 크로스 링킹을 우리가 조금 깨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근데 깨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줄 때 근육이 가장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 환자분을 제가 턱을 벌리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환자분이 약간 제가 더 벌리잖아요. 턱을 벌리면 이런 반응이 생겨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통증 때문에도 힘드시지만, 근데 통증 이외에 이게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근육에 완전 복종해버려요. 이 근육이 아프면 이 근육은 더 수축하기를 원하는데 놔주지를 않는데, 우리는 그 말에 100% 복종해버리는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사지를 보통 때보다 제가 오히려 더 세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턱을 벌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도와드리죠. 그럼 환자분이 처음에 굉장히 아파하지만 제가 이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턱 근육에 휘둘리지 마시고 턱 근육을 컨트롤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서는 마사지를 하고 벌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 아이스백 쓰시라고 하고, 아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이제 소염 진통제를 며칠은 연속해서 하루에 3번, 4번 정도를 드시라고 권하고요. 집에 가셔서 본인 스스로 이걸 계속 연습하셔서 일주 후에 더 좋아지고 또 일주 후에 더 좋아지고, 그래서 몇 주가 사실 걸리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환자분이 턱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고 내가 그 턱 근육을 어떻게 방임을 했는지, 턱 근육에 지금까지 내가 휘둘려 왔는지를 그제서야 그분이 이해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치아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프링이 달려있고 위 14개, 아래 14개 치아들이 자유자재로, 어떤 때는 이쪽이 더 닿고 어떤 때는 저쪽이 더 닿지만 항상 힘 빼신 상태로, 그 다음에 가끔씩 식사할 때만 닿고 누르고 나머지는 힘 빠진 상태로, 속에서 혀로도 누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면서 위아래 치아에 힘을 주지도 않고, 그 주변에, 이 주변에 있는 페리오럴이라고 그러죠. 페리오럴 티슈들의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가 치아 위치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가 처음에는 잘 이렇게 한 번은 잘 안 닿는 것 같지만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잘 맞아지고요. 또 어떨 때는 이쪽이 먼저 닿는 것 같지만 또 다음에는 잘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위아래 14개 치아들이 딱 맞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
관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치아의 생리를, 치아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치아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덜 주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편하게 최소한의 사용으로 건강한 상태로 치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턱 근육은 우리가 훈련을 하기 나름이에요. 근육은 보통 이런 사이클로 갑니다. 근육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첫 번째, 쉬는 시간, 스위치가 꺼져 있는 시간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짧게라도 운동하는 시간이고요.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근육을,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육을 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디스크 뒤에 잡아주고 있는 티슈도 잘 늘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자체도, 디스크가 위아래 뼈 사이에 마모를 막아주기 위해서 TMJ, 턱 관절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다른 모든 디스크는 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주변에 캡슐이 있고요.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가 있죠. 그리고 근육이 그 뼈를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디스크는 그런 디스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도 관절이요, 이 위에 뼈가 이렇게 있고, 좀 크게 말씀드리면 뼈가 있고 밑에 여기 있는 아래쪽 뼈에 디스크, 콘다일, 그러니까 뼈가 있죠. 마디가 있고 위에는 이런 마디가 있는데요.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근데 우리는 입을 벌릴 때 이렇게만 벌리는 게 아니고요. 하품을 하든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빠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개의 뼈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절이 아니라 여기는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그렇다 보니 디스크가 늘 여기 딱 붙어서 같이 가면 좋은데요. 디스크가 어떨 때는 뒤로 빠지기도 하고 앞으로 빠지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디스크가 그런 이탈이 생기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가 치아를 맞추기 위해서 밤에 이를 물고 갈고 쉴 틈 없이 두 뼈 디스크 공간을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스퀴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크가 얇아지고요. 그 다음 움직일 때 과도한 힘을 쓰다 보니까 디스크 얹혀져 있는 디스크랑 아래쪽 이 턱관절, 하악의 턱관절 움직임에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먼저 빠지기도 하고 디스크가 먼저 나가기도 하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디제너레이션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디제너레이션, 어떻게 하면 그 퇴행, 결국은 마모, 그리고 구조적 손상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늦출 수 있을까를 볼 때 우리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각, 치아는 자유롭게 닿지 않게 놔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치아가 닿는 느낌을 느끼는 순간 턱 근육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위아래 치아가 닿는다, 식사할 때 왜 닿는다 할 때 힘을 계속 빼는 거예요. 네. 이 부분 훈련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아래쪽 반에 이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치아 손상을 막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80년 동안 치아를 거의 치료 없이 지내실 수 있다. 그 구강 관리의 두 가지 핵심 중에 청소뿐만 아니라 이를 얼마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주느냐, 닿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의 기본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